시장을 이기는 전략 체크해 보겠습니다. 시장에 이렇게 숨고를 때 재정비 전략을 세워야 할 텐데요. 오늘은 NH투자증권 조연주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시장이 꺾였다기보다는 지금 눈치를 조금 보면서 어디로 갈까, 좀 쉴까 이런 타이밍이지 않습니까? 어떤 분석 내놓고 계세요? 네, 일단은 저희 현재 다우지수가 3만 선을 돌파를 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백신 개발 기대감이랑 그리고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은 빨리 반영되고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에 대한 논란이 단기적으로는 나타날 수밖에 없는 시점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의 주가 지수와 그리고 펀더멘털과 비교했을 때 그 괴리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폭의 하락을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가파른 상승을 예상하기도 지금은 밸류에이션이 너무 부담스럽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연말까지는 재차 상승을 위해서 조금은 쉬어가는 국면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박스권 등락을 좀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내년은 좋은데 내년 가기 전까지는 12월 한 달 동안은 좀 숨고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네요. 이제 하우스뷰를 계속 말씀 주고 계신데 근데 좀 걱정되는 게 지금 JP모건에서 내년 1분기에 지금 코로나19 확산세가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미국 경제가 다시 안 좋아질 거라고도 보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세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이제 경제 지표가 좀 가파르게 5월부터 올라왔던 부분이 있고요. 또 추수감사절로 인해서 공항 이용률이 좀 높아지면서 내년 1분기에 오히려 경기가 역성장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반영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이슈라고 판단을 하고 정말 경기가 침체 국면에서 회복 국면으로 진입을 했는데 다시 침체 국면으로 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무조건 필수적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첫 번째는 정책이 공백기가 지속돼야 되는 게 요건이고요. 두 번째는 락다운 정책을 3월처럼 세게 해서 경기에 큰 충격을 줘야 하는데 그 두 가지 조건이 모두 동시에 일어나기는 좀 힘들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1분기에 경제가 다시 역성장한다라는 우려는 좀 과도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경기 회복 속도가 좀 느려질 수는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5월에 저점을 시작해서 내년 2분기까지는 저희는 완만한 상승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 회복 국면은 내년 2분기까지는 지속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내년도까지는 경기 민감주 중심의 상승세가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내년 여름까지, 내년 상반기까지는 경기가 좀 바닥치고 이제 올라가고 있다, 회복이 되고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계시고 이제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이어질 거라고 보셨으니까 그러면 안전자산 쪽은 어떨까요? 금값과 맞물려서 이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훅 떨어지는 모습인데. 네, 일단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최근에 강하다 보니까 안전자산에 대한 차익 실현 욕구도 좀 커지는 상황인데요. 저희는 금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좀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금은 대표적인 안전자산이기도 하지만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이기도 합니다. 특히 달러가 약세 국면에 진입했을 때는 대체 자산으로 금이 수요가 많이 커지기 때문에 저희는 금 같은 경우는 클라이막스가 또 한 번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금이 안전자산과 그리고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 이 두 가지를 모두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금 가격의 상승세는 경기 확장세 후반부부터 경기 침체 그리고 경기 회복 초반부까지 계속 강세를 이어갑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저희가 경기 회복의 초반부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금 가격은 내년 2분기까지도 계속해서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특히 내년 2분기는 저희가 유가 기저 효과로 인해서 물가가 좀 상승할 수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해지 효과로 인해 금은 재차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러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이것을 조금 해지하는 수단으로 금도 주목을 받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위험자산과 함께 안전자산이라고 대표되는 금 가격도 괜찮을 것이다라는 두 가지 포인트 잡아주셨습니다. 우리 시장 보겠습니다. 우리 증시가 굉장히 강한 모습이죠. 역사상 신고가를 이제 밟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까지도 그 흐름이 이제 최고치 수준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이 정도 수준이면 나름 양호하게 버텨주고 있는데 앞으로 중요한 건 그 이후의 방향성, 우리가 어디에 놓고 설정을 하고 봐야 되는 것일까가 이제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어떤 뷰 가지고 계세요?
일단 뭐 최근에 코스피 3천 시대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것을 기대하기에는 사실 저희가 추가 모멘텀이 필요합니다. 물론 내년에 뭐 추가적인 정책이 나온다던가 아니면 바이든 정책이 좀 크게 실현된다던가 아니면 백신이 정말 대중화가 된다던가 사실 그러기 전까지는 저희는 연말까지 일단은 박스권 흐름을 예상하면서 대응하는 전략이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 박스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가 2,700까지 올라가는 부분입니다. 그 2,700까지 코스피가 올라가려면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역대 가장 강하게 나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2000년대 닷컴 버블이나 아니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이런 시절까지도 굉장히 크게 위험자산이 나와야 하는데 그러기에는 경기가 그렇게 세지가 않기 때문에 2,700 이상으로 저희가 박스권 이탈을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반대로 2,500 이하로 떨어질 수 있는 박스권에서 낮아질 수 있는 가능성은 금리가 크게 상승을 해야 됩니다. 특히 물가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갑자기 튈 수 있는 우려가 있거든요. 경기가 회복되는 국면에는 어쩔 수 없이 금리는 상승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코스피가 2,500포인트 선까지 내려앉게 되는데 저희는 국채금리가 30pp 이상이 높아져야지만이 2,500포인트 아래로 내려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기는 좀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박스권 레인지에서 종목별 대응 전략이 지금은 유효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경기 상황도 그렇고 이제 금리를 추가적으로 내리기는 사실상 좀 힘든 부분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코스피도 하단은 어느 정도는 받쳐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의 무게 중심을 싣고 말씀을 주신 거고요. 이제 코스피도 코스피인데 코스닥 지수는 사실 이제 코스피 신고가 갈 때 좀 상대적으로 덜 오른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상대적인 둔화된 그 탄력도를 나타내고 있는 구간인데요. 사실 12월 한 달간 전반적으로 시장이 박스권에 갇힐 것이라고 전망을 주셨으니까 그거는 사실은 종목 장세고 어떻게 보면 포트폴리오 구성에 따라서 수익률 측면에서는 또 유리할 수 있거든요. 이제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일단 전반적으로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면 사실 코스피가 긍정적이고요. 특히 이제 경기 민감주 중심으로 한국의 수출 증가율이 내년 2분기에는 20%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의 추세적 상승은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코스피 자체가 굉장히 너무 밸류에이션이 높은 상황이고요. 저희가 박스권 대응이라고 본다면 연말까지는 코스닥 중심의 종목 대응도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짧기는 하지만 뭐 종목 대응 전략 측면에서는 코스닥에 베팅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요 내용들을 녹여내서 전반적으로 12월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구성 전략이 유효한 건지 점검을 해주시죠. 네, 이번 12월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많이 오른 주식을 올라타는 것보다는 예. 좀 덜 오른 종목 그리고 소외된 종목들을 보시는 게 유효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장 전체적으로는 크게 하락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좀 덜 오른 종목이 키 맞추기 하는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라든가 화학, 뭐 정유 이런 섹터가 좋기는 하지만 내년 상반기까지도 길게 보면 좋기는 하지만 잠시 쉬어가는 국면을 본다면은 12월에는 그나마 좀 덜 올랐지만 경기가 개선됐을 때 수혜볼 수 있는 종목들이 좀 긍정적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운송이라든가 화학 섹터를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의류라든가 면세점 업종 같은 경우는 최근 3년 내에 PER 분포가 좀 상위 6% 수준에 위치해 있지 않은 그런 섹터들이 좀 긍정적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섹터들이 앞으로는 좀 주의 깊게 봐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속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금통이 있는 날이고요. 사실 예측된 부분입니다. 4회 연속 기준금리는 동결이고요. 이후에 이제 총재 입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가 조금 더 중요하겠습니다. 속보로 계속 이제 MTN과 함께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시장 전반적으로 우리는 이제 덜 오른 섹터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12월 한 달간은 이제 종목 장세를 잘 노리며 이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이 있다라는 코멘트를 주셨거든요. 대표적으로 언택트 소비 관련
관련해서는 인터넷 플랫폼 말씀을 주셨고 제조업 쪽은 요즘 뭐니 해도 반도체죠. 반도체와 화학, 운송 섹터, 그리고 컨택트, 소비 관련해서는 의료, 면세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내에서 괜찮게 실적이 예상되고 앞으로의 주가의 방향성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는 종목 위주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NH투자증권 조현주 연구원과 시장을 이기는 전략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지금 양 지수는 다시 좀 상승적으로 가닥을 잡네요. 그동안 다소 좀 쉬어갔었던 코스닥 지수 위주에 오늘은 탄력도가 조금씩 붙고 있는 양상입니다. 아직까지 수급의 주체 공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도 포지션입니다만 역시나 이제 개인의 힘이 상당합니다. 오늘 개인이 우리 시장을 끌고 가면서 장중에 상승 전환에 성공한 모습이고요. 그 흐름이 지금까지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930억 원 순매수를 기록하면서 지수가 0.5% 강세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종목 장세 안에서 여러분들의 종목별 흐름도 좋은 흐름 나타내시기를 기원하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려야겠네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